네, 이번에도 전화로 상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0대 주부입니다. 네네,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남편의 수입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별로 적금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네. 예, 투자와 보험 상품까지 전부 관리 중인데,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서,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네, 전체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이 좋으신지 궁금하신 거 맞죠? 네, 네, 전문가가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은 이전에 이현우 전문가에게 한번 설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청자님과 잠깐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기존에 제가 전체적인 틀에 좀 변경을 도와드렸었고,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시죠? 네, 네네. 네, 만족하면서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다행이네요. 일단은 제가 시청자님 사례를 들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좀 큰 이벤트가 생기셨다고 하셨죠? 어떤 아, 거죠? 예, 네. 예. 제가, 네. 맞아요. 막둥이가 생겼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 또 그게 알려지게 될 줄은 또 몰랐지만, 예, 변경할 부분들하고 네. 다시 잡아주셨으면 해서 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다 같이 박수. 막둥이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이 이제 잘 짚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시청자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변경있는 틀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보통 신혼 시절에 자산 관리가 평생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처음에 틀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 이유 자체는 기존의 틀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청자님처럼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관리해드린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먼저 이제 과거에 처음 상태를 이제 보여드리고 변경된 것들, 그리고 지금 이벤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것들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자님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급여가 52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지출이 211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축금액에 267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 자체가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수익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금들이 상당히 많죠. 용도에 따라서 많은 적금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금들의 처리가 먼저였습니다. 이유 자체는 적금 자체가 그때도 이제 금리가 낮은 상태였고 가지고 계신 적금들 중에 좀 고금리 상품의 적금이 있다면 유지를 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 적금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하지만 사실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한 성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꼼꼼한 성격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재테크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유일한 투자 상품이 중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거치식 펀드를 하나 가지고 계셨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1년 전에는 이제 마이너스였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을 그대로 좀 유지한 채로 적금 부분만 효율적이게 정리식 펀드로 먼저 교체하는 방향을 먼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그 습관을 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겨둬야 되는 목적 자금만 남기고 정리식 펀드로 교체를 했었고요. 좀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만들어내면서 재테크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도움을 드렸고 기존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한 성격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재테크 방법인 건 맞지만 사실상 이제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적금 상품이 이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짚어드려서 제가 정리식 펀드로 교체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금 일부를 정리식 펀드로 교체를 했고요. 금액은 이제 160만 원 정도를 정리식 펀드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CMA 통장을 추가해서 40만 원의 잉여자금을 좀 확보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잉여자금은 추가 매수금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적금을 나눠놓으신 많은 적금들 중에서 10만 원짜리 2개는 남겨뒀어요. 이거 이제 목적 자체가 출산이랑 그리고 여행비였어요. 이 2개는 따로 남겨두시는 게 좋아 보여서 좀 이제 어느 순간에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비교적 해지가 자유로운 적금 상품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났을 때 시점이 이제 모 은행에서 5%짜리 특판이 나와서 서버가 터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였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20만 원의 금액은 그 적금 통장으로 유지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해지하신 상태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투자 상품이 있었죠. 거치식 펀드. 이 거치식 펀드는 베트남 펀드였는데 그 시절에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13% 정도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시점이었는데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되어서 거치식 펀드는 그냥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시점에 현금 흐름표의 최종적인 것을 보면은 첫 번째 포트폴리오 변경이 정리식 펀드랑 CMA 통장에 추가로 결정이 되었었고요. 잉여 자금을 재테크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금 통장에 4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그때 이제 3개월 안에 행복주택의 인상이 결정되어 있던 상태라서 목돈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라 그 부분은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솔루션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과거 상담 내용이었고 네, 맞아요. 현재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네. 이제 계속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부터가 사실 중요하겠죠. 이제 첫 번째 포트폴리오 수정 시점이 사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작 지점이라서 정리식 펀드로 인해서 꽤 많은 수익을 보시면서 투자에 재미를 붙이시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네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죠. 이제 네. 아이가 생기셨으니 이제 막둥이가 생기셨는데 사실 이게 기존에 계획에 있었던 이벤트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으로 출산 금액을 따로 모으실 수 있게 유지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근데 아이가 생기심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지출 부분에서 이제 막둥이다 보니까 반드시 태아보험을 좀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꼭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출에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같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수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아내분께서 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내실 상황이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내분 수입이 없어지면 사실 이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재테크 틀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일 수 있는 금액들 좀 줄이고 나서 습관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형식으로 바꿔보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금액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틀에서 정리식 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기적인 재테크다 보니까 꾸준히 납입이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하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에 목돈이 있으셨죠. 이 목돈을 활용을 해서 월에 이제 고정적인 수입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목돈 4천만 원에서 보증금 인상으로 이제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3천만 원 정도에서 나머지 재테크 상품들 중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금액을 이제 5천만 원 정도로 맞춘 후에 이걸 이제 월지급식 펀드를 이용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좀 권유를 드려볼게요. 추천드리는 상품은 A자산운용사의 채권형 펀드이고요. 거치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월지급식 펀드가 상당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펀드라는 상품의 운영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운영하나 월 지급금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목적 자체가 좀 배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운용하는 펀드고요. 거치식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치식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주식형이 아닌 채권형으로 현재 자금은 웬만하면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방향으로 채권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채권형 펀드고 월지급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에 4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 1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내기만 해도 한결 수월해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4%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이제 월에 16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최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겠지만 최종적인 포트폴리오예요. 급여는 이제 남편분 수입으로만 해서 따로
350만 원으로 다시 설정이 되었고 기존 지출 부분에서 2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제 용돈에서 10만 원 그리고 생활비에서 10만 원을 줄였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나가되 현재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용돈이랑 생활비 부분은 정말 줄이기 힘들어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것 자체도 좀 큰 선택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기존 재테크 틀은 어느 정도 최대한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줄였고 이제 결혼 생활과 출산까지 과정에서 벅찰 수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태아보험 부분이 좀 추가됐죠. 그래서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행과 출산 자금 통장이었던 적금 통장은 만기 후에 요양원 비용으로 따로 남겨두고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베트남 거치식 펀드 또한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3%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지를 해서 그 금액 또한 목돈으로 같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장기저축으로 이용하고 계시던 보험들 중에서 저축보험은 이미 만기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해지를 했고요.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을 좀 뽑아줘 보자면 이제 연금보험 2개 갖고 계시죠. 그리고 주택청약 그리고 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일채용공제는 얼마 기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품들을 남겨두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월지급식 펀드로 인해서 들어오는 추가적인 16만 원을 수입 부분에 추가해 놨고 그래서 이제 366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정시펀드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감액시킨 후에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그대로 이제 좀 CMA 통장으로 유지한 채로 비상금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월에 남을 때만 펀드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좀 최종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행스럽게도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의 금액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축 금액이 이제 50% 감소된 상태에서 유지하실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좀 많이 엄청나게 줄었죠. 이제 지출 부분을 많이 줄이진 못했지만 태아보험 반드시 가입하겠다고 하시니까 가입을 시켰고 이제 추후에 이제 통신비 부분이나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모아가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에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한번 우리 시청자님 아직 보고 계시겠죠? 한번 찍어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큰 이벤트에도 잘 대항할 수 있게 틀을 변경했으니까 앞선 1년처럼 좀 꼼꼼하게 잘 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 중이신 시청자님들께 좀 덧붙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분의 사례를 갖고 온 거는 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있을 만한 이벤트죠.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그리고 그로 인해 수입이 없어지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인생에 있을 이벤트들을 좀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방향으로 짤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이런 자금난, 미래에 올 큰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들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많은 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자산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연금보험 2개와 주택청약, 또 내일채움 공제 이 3가지만 남겨두고 월 지급식 펀드에 가입을 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됐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